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좀 찍어 두시거나 캡처를 해두시면 차후에 자료 이용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소속인 광주 전남 지역 대학의 학생입니다. 편의를 위해 시험을 보실 때나 강의실 대여 등의 일들은 모두 지역 학습관에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행정 업무는 이 광주 전남 지역 대학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주소와 연락처 남겨드리니까 차후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네,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입니다. 현재 서울 본대에 있고요. 다른 건 몰라도 연락처, 이메일 정도는 아셔야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학과 사무실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의를 드리는 곳이라 통화가 좀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네, 그렇다 보니 일단 이메일로 먼저 문의사항을 보내게 되면 답변을 꼭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부 때 축사를 해주셨던 저희 교수님들이신데요. 아까 모두 인사를 하셨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 인사해주신 유범상 교수님입니다. 밑에 과목들은 현재 교수님께서 강의하고 계시는 과목들이고요. 네, 김영애 교수님입니다. 김영애 교수님은 지금 장애인 쪽 분야로 지금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다음은 이현숙 교수님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상준 교수님입니다. 네, 다음은 2022 주요 학사 일정입니다. 2월까지는 지나갔기 때문에 3월부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학과 OT에서 진행한 바가 있어서 가볍게 중요 사항만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팁이라면 전 이러한 학사 일정을 뭐 공지로도 확인을 하긴 하지만 매번 확인이 좀 늦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희도 직장을 모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별 캘린더를 좀 작은 거를 이용을 하는데 그 해당하는 달에 공지뜰 예정이라거나 뭐 해당하는 기간을 좀 체크를 해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단 오픈톡에서 실시간으로 저희 학생회에서도 물론이지만 먼저 공지를 좀 확인하신 분들이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1년 동안 좀 놓치지 않고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먼저 2월 24일부터 형성평가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지금 듣고 계시는 멀티미디어 강의를 말하는데요. 총 15강의 모든 과목을 이수하시고 연습 문제까지 종료가 되어야지만 형성평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보통 1년의 스케줄을 좀 크게 보자면 강의는 한 학기 동안 쭉 듣는 중에 출석 수업하고 출석 과제물 내고요. 출석 과제물은 그 출석 수업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주세요. 그리고 기한은 그 다음 주 일주일 이후에 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출석 수업하고 출석 과제물 내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중간 과제물을 내게 되고요. 지금 중간고사를 안 보시고 과제물을 내시잖아요. 중간 과제물 내고 기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학기가 끝나는데요. 이게 제가 말로 설명을 하게 되면 간단한 듯 힘들고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우님보다 더 힘들지만 해낸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더 힘든 분들도 해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또 혼자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142명의 학우분들이 계시지만 오픈톡에는 지금 70명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함께 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모르시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 답변 주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기간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해 나중에 해야겠다 하면 놓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러니까 문자라든지 이런 공지가 좀 떴을 때 바로바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사실 놓치지 않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좀 먼저 준비하시는 게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다음은 교과 과정인데 저희가 여기서 또 다음 퀴즈, 두 번째 퀴즈를 좀 드릴게요. 늦게 참석해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퀴즈는 총 3문제이고 죄송합니다. 모든 댓글로 추첨을 할 예정이에요. 중복 참여는 가능하나 중복 당첨은 안 되고요. 문제에 대한 정답을 핸드폰 끝자리 4자리와 함께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당첨 공지는 카페, 밴드, 오픈톡에 상세 내용과 함께 기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모두 멀티미디어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요. 모든 강의는 이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지만 학습 한 곳으로 간주됩니다. 이 버튼은 무엇일까요? 이게 단어를 좀 정확히 써주셔야 돼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보기 2개 드릴게요. 1번 학습 종료, 2번 학습 끝. 핸드폰 번호 뒷자리 4자리와 함께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과 과정입니다. 저희 한 코너마다 저희 임원진들이 직접 한 코너 직접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좀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때는 모든 마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뒀으니까 그 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4학년 총무를 맡고 계시는 유견주 총무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총무 유견주입니다.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작년에 입학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참 막막했었는데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교과 과정이나 평가 방법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대 졸업 이수 학점이 140학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30학점으로 변경되어 졸업하시는데 좀 더 부담도 적어지고 수월해졌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졸업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졸업을 하셨을 경우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서 3학년, 4학년 교과 과정을 모두 이수하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을 하시면 학기마다 이미 세팅되어 있는 수업이 있는데 가능하면 세팅되어 있는 대로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방송대 특징 중 하나인 스터디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스터디 하실 때 그 스터디 구성원과 교과목이 통일되면 활동에 있어서 훨씬 원활하게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 과목은 1학점으로서 꼭 이수하셔야만 졸업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석 수업과 비출석 수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출석 수업의 경우는 형성평가 20점, 출석 수업 시험 또는 대체 시험 30점, 보통 중간고사거든요. 그리고 기말 시험 50점으로 해서 성적 산출이 됩니다. 비출석 수업의 경우는 형성평가 20점, 과제물 30점, 과제물 중간평가에 해당되고요. 기말 시험 50점이고 계절 수업은 계절 수업 시험 100점으로 성적 산출이 됩니다. 여기서 대체 시험은 출석 수업에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려운 경우 대체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만 출석 수업 일정은 타 지역의 수업 일정 변경이 가능하니 최대한 출석을 하시고 과제물을 제출하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형성평가 20점은 방송대 수업은 멀티미디어 강의로 진행된다는 것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학기당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2강 이상 들으시면 형성평가 20점은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교과 과정과 평가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무리 없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유견주 총무님,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현장 실습 안내입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번 순서는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당 자료는 저희 2022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안내가 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순서 흐름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점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먼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신청은 편입 이후에, 그러니까 입학 이후에 사회복지학과 전공 6과목 이상이 이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휴학이 있으면 신청이 좀 불가하세요. 그래서 위 자격이 모두 갖추어지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 1, 2단계가 신청이 완료가 된 학생에 한해서 그 다음 학기 사회복지 현장 실습 수강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걸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작년 기준 일정으로 볼 때요. 이번 1학기로 6과목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올해 10월은 되어야 실습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제 말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입학을 하셨어요. 편입하셔서 입학하셨는데 1학기 때 6과목 이상을 수강하셔야 되고 수강 완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휴학 없이 2학기까지 입학하셨을 때 2학기 10월에 9월, 10월쯤에 실습 신청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편하게 보자면 1학기 때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 2학기부터 실습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그 말씀이고요. 이제 순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온라인 사전 교육을 통해서 실습 신청 방법과 세부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 사전 교육에 대해서는 1차, 2차 교육이 각각 나눠져 있어요. 1차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 그리고 2차는 12월에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2단계지만 본 실습 신청에 있어서는 1단계에 해당하세요. 사전교육을 들으셔야지만 그 다음 단계, 뭐 참여 신청, 기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1단계에 해당을 하고요. 실습 참여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실습 기관을 탐색을 해두셔야 돼요. 미리 내가 어디서 실습하겠다, 닥쳐서 찾으려면 사실 기관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미리 좀 탐색을 해두시고, 뭐 미리 뭐 아시는 기관이라고 하면 내가 이 정도의 뭐 실습을 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먼저 좀 원지를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실습 기관을 탐색하실 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등을 좀 통해서 하시면 네, 선정 현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기관 선정에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기관 선정을 하셨으면 학교에 실습을 참여하겠다라는 신청을 해야 되세요. 지금 제가 빨간 줄로 해놨는데 참여하고 기관 빨간 줄로 해놨죠.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신청 기간이 지정되어 있어요. 기한 안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실습 참여 신청 2단계 하신 분들만 3단계 실습 기관 신청까지 가능하거든요. 2단계가 안 되신 분들은 3단계가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2단계를 꼭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후에 실습반과 지도교수가 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맞춤 정보에 보시면 본인의 그 왼쪽에 보시면 뭐 장주연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뭐 학번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정보란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실습 지도 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맞춤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다음 단계는 실습 기관 신청이에요. 기관 신청 전까지는 기간 확정은 필수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그리고 최소 160시간 이상 실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준이 완화가 돼서 간접 실습이나 이런 걸로도 이수가 가능한데 시간 비율은 별도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정확한 안내는 어렵고요. 차후에 공지로 저희가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간 신청은 1, 2차 기간 중에 한 번만 신청을 하면 되고요. 기간이 2번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1차 놓치면 2차에 하시면 되고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맞춤 정보에서 기간 신청을 하게 되고 차후에 신청 승인 상태를 조회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신청서를 토대로 그 실습 지도 교수의 승인, 그러니까 나 참여하겠다, 실습하겠다, 이 기관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승인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지도교수가 그래 너 해라라고 해서 승인, 그리고 기관에다가 실습 의뢰 공문을 발송을 하게 돼요. 이 기간에 우리 학생을 보내겠다라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게 모두 완료가 되면 승인 완료로 확인되세요. 맞춤정보에서도.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실습 교육에도 참석을 하셔야 돼요. 참여를 하셔야 되고, 이게 4단계인 지역별 실습 OT 및 세미나입니다. 세미나는 대면으로 3회를 전 지역대학에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계획되어 있고요. 네, 실습 세미나에 불참을 할 시에는 자격증 발급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격리가 되는 때도 있고 확진 때문에 불가피한 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 사항에 대해서 좀 대체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어서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라 조금 아쉬울 따름이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 그 실습 교육에 참여하는 기간에 동시에 신청했던 기관에서 진행하는 실습 교육도 참여해야 돼요.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 학교에서도 교육을 진행을 하지만 실습 기관에서도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 교육에도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단계인 본 현장 실습을 하셔야 합니다. 기관에 나가서 직접 현장 실습을 참여하시고 간접 실습 시간에도 따로 채우셔야 되고요. 네, 방송대 특성상 저희가 직장인이 많아요. 직장인이 많은데 아무래도 주말반을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주말반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좀 실습을 많이 하실 텐데 보통 야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가뜩이나 주말반을 운영하는 곳은 사실 흔치 않아요. 많이 없고 찾기도 힘든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또 실습 등을 또 받지 않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또 그때 막상 또 그때로 가서 또 좋은 방법을 좀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장 실습 교과목을 수강을 하고 해당 학기의 평가 일지나 종결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학과에서 검토 후에 실습 확인서를 개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실습 완료했다, 실습 다 했다라는 확인서인데 이 2022년 1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 8월에 지금 개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내해드린 것은 정확한 이 순서 흐름을 좀 아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공지를 좀 토대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실습 지도 교수님이나 같은 실습반 학우님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목적지에는 꼭 가실 수 있거든요. 나만 뭐 기관이 없어서 실습을 못해서 졸업을 못했네, 자격증을 못 땄네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봐서 많은 걱정은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 네, 다음은 저희 장학금 제도에 대한 안내인데요. 저희 입학 당시에 기본적인 장학금은 지금 모두 받고 입학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학금은 또 2학기 때 또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미리 저희가 안내를 좀 드리려고요. 네, 이 안내는 저희 박예리 홍보국장님이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국 맡고 있는 박예리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 장학제도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장학 유형은 크게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회장학금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장학금입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1유형, 다자녀, 보조루 학습자, 국가근로의 유형들입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소득 분위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재단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신청 매뉴얼도 PC용, 모바일용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첫 학기 성적 기준 적용 여부, 최소 의무 이수 학점과 과목 수, 감면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장학 안내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내 장학금인데요. 13가지 다양한 유형들이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아동시설 퇴소자, 만 70세 이상, 만 24세 미만, 귀화자, 외국인, 다문화 학생, 성적 우수자, 학생의 임원, 우리 대학 학사과정 졸업 후 신편입생, 교내 근로,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의 유형입니다. 교내 장학금도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첫 학기 성적 기준 적용 여부, 최소 의무 이수 학점, 과목 수, 감면 금액 등에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대학 홈페이지의 장학 안내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외 장학금은 선행자 또는 공로자, 차상위 계층, 차차 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결혼 이민자, 다문화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신입학 후 두 번째 학기, 방송대 가족, 장애인 등 장애인 학우님 대상으로 발전기금재단 출판문화원 다문화가족 학업지속의 4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 대학의 장학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장학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차고 보람 있는 대학생활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저희가 놓은 거는 내 권리나 혜택은 사실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퀴즈를 좀 드릴 텐데요. 이 문제는 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출제자가 저이기 때문인데요. 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광주전남 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회장이자 현재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제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퀴즈인 만큼 OT 끝나기 전까지만 댓글을 받겠습니다. 서둘러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핸드폰 번호 뒷자리 4자리와 정답을 댓글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터디 안내입니다. 박은선 사무국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퀴즈의 정답 댓글을 봤는데 첫 번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성을 갈아버리셨더라고요. 네. 자, 일단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사무국장 박은선입니다. 지금 많이 비디오를 꺼놔 주셨는데 여러분 이쁘고 잘생긴 얼굴 보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렇게 줌으로나마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2022년 금년에 방송대학교 입학이 처음이신 분들은 많이 낯설고 익숙하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스터디 모임을 아까 이현수 교수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어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꾸려지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제가 장학금 제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스터디는 특히나 우리 대학같이 이렇게 온라인 멀티미디어 강의를 듣고 스스로 꾸려나가야 하는 그런 특성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빠른 정보력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과제물을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과제물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출석 수업은 언제 하는지, 기말고사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스스로 정보를 좀 챙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스터디 모임 활동을 하시면 서로 구성원 간 이렇게 서로 체크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 계세요?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스터디 모임을 하시면 이렇게 축하받을 우리 동기들도 많아지고
또한 소속감이 많이 생깁니다. 또 학업에 관한 정보 교류가 가능하니까 내가 뭐를 놓쳤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서로 학사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좀 풀리지 않았던 부분도 스터디 모임을 통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스터디 모임에 꼭 참석을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학사 일정을 수월하게 소화하는 방법은 스터디 모임 활동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과는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주 접하실 거예요. 공동체에 참여해서 토론하고 또 소통하는 자세가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점을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스터디 활동이 바로 그 부분을 연습하고 훈련해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모임 그러면 어떻게 결성할 것인가? 특별한 형식은 없고요. 그 근거리 지역 학우님들이 뜻을 모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세의 내용을 차후에 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스터디 신청 등의 공지는 저희 3학년 임원 선출 이후에 따로 신청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네,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과 회비 부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학과 회비 부분인데요. 네, 먼저 학생 회비와 학과 회비를 조금 혼동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제 먼저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여기에 이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학생 회비는 8,000원입니다. 8,000원이고 한 학기를 등록하실 때 등록금과 함께 납부를 죄송합니다. 등록금과 함께 납부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추가 납품 기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납 대행 기관이나 대행 카드를 이용하셔서 추가 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에 올해 학생회비를 내고 싶은데 아직 못 내셨다라고 하시면 내일부터 진행을 해요. 3월 7일 월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추가 납부를 받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납부가 가능하고요. 이 기간 외에는 납부가 불가하세요. 네, 본인의 뭐 계좌번호나 이런 게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학사정보에서 등록 학생회비 조회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톡에서는 한번 공지를 드렸는데 미납 시에는 이제 학생 임원장학금 혜택이 불가하고요. 네. 근데 학생회비나 학과회비 모두 자율경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내하고자 하는 학과회비는 말 그대로 학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대한 금액인데요. 학과 발전 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광주 전남 사회복지학과 발전기금은 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학과 회비 입금 후에 박은선 사무국장이 문자를 주시거나 다음 카페 등의 정회원 등업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등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카페도 올려놨지만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되시면 준회원으로 저희가 그 닉네임 확인 후에 준회원으로까지는 등업을 해드리는데 그 일반 회원으로 이제 저희가 전향을 할 때는 학과회비를 납부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등업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정회원 등업 요청 글을 올려주시면 확인 후에 가능하고요. 학과 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에게는 저희가 다음 카페 준회원 등업을 하게 되는데 그 3학년 게시판이 이용이 가능하세요. 3학년 게시판은 학습 자료, 과제물 자료 등이 게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그 자료집 수령이라고 보이시죠?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료집 수령이에요. 저희가 19년도까지는 시험 기출 문제가 유출이 됐었어요. 지금 공식 홈페이지도 그 기출 문제가 올라와 있고요. 20년도에는 시험이 전혀 없었어요.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면서 시험이 없었고, 그리고 21년 작년에는 학교에서 문제은행식으로 지금 문제를 출제하고 계세요. 직접 교수님들이 출제하신 게 아니라서 지금 전 문제가 전혀 유출이 안 돼요. 안 됐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집에는 어떤 자료를 넣냐. 여러분들 지금 과제물 준비하시죠? 지금 레포트, 뭐, 이렇게 타 학과에서 지금
졸업하시고 오신 분들은 레포트가 조금 더 쉬우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전혀 그전에 학업이 없으셨다 오신 분들은 레포트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표준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내가 쓰는 거는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 건지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자료집에는 이제 위에 선배들이 쓰셨던 그 레포트, 뭐 A도 있고 B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방식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좀 넣어놨고 기존의 기출 문제 그리고 뭐 책에 있는 예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는 저희 5대 학생회에서 각 임원들이 과목들을 맡아서 뭐 쪽집게 강의는 아닌데 쪽집게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콕 집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유사했던 문제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또 공유를 하고 있는 자료들도 있어서 그거를 좀 토대로 저희가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만들어 볼까 해요. 과목별로. 그래서 그걸 또 자료집에 저희가 수록을 할 거고요. 학과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이 자료집을 좀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6만 원 안에 이 자료집 뭐 제본 비용, 우편 택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1년 이용이 1년 동안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4학년 올라가게 되시면 4학년에 또 회비를 납부하시고 4학년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현 자료집은 지금 3학년들한테만 나가 예정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2학기 때 입학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절반인 3만 원이에요. 그렇게 입학하시고 또 똑같이 저희한테 입금문자 주시면 네, 저희가 지금 등록을 해드릴 거고요. 자료집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 제작이 다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공지는 저희가 오픈톡 카페 밴드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확인하시고 네,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저희 광주 전남 지역 사회복지학과 네트워크망입니다. 현재 카페 밴드 오픈톡을 운영 중에 있고요. 각 게시판에 링크를 게시했으니까 꼭 가입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튜터를 통해서 지금 신입생분들 142명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 카페나 뭐 오픈톡에 계시는 분들은 좀 한정돼 있으시고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튜터님께 부탁을 좀 드려서 이 OT에 들어오게 되시면 이 또 자연스럽게 이게 공유가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문자를 좀 여러 번 보내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희 네트워크망은 지금 3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든 학과 공지, 학교 공지, 학사 공지 제가 지금 카페에다 다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그때그때 기간에 맞춘 공지는 또 오픈 채팅방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공지를 또 하고 있으니까 정보를 조금 놓치는 일은 많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닉네임은 이름, 학습관, 그리고 입학연도로 해서 통일해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3학년 임원 선출 안내입니다. 미리 오픈톡을 통해서 저희가 공지를 좀 1차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추가로 임원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좀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희망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시면 화면 맨 하단에 보시면 반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손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 누르시고 손들기 누르시면 제가 확인 후에 호명하겠습니다. 네, 오현희님 마이크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모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임원을 지금 희망하시는 건가요? 현희님, 현희아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른 분들은 이제 저한테 따로 네, 오픈챗을 좀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한데 지금 아직 현희아구님은 저한테 연락 온 게 없어서 지금 임원 선출 네. 희망하시는 거죠? 네, 임원을 희망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네, 저희가 일단은 지금 후보를 받고 있고요. 다음 네. 주에 저희가 임원 회의를 통해서 따로 더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직책도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라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저희가 오픈톡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계시는지 지금 확인하려고 제가 한 번 더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은 손들기 내려주셔도 되고요. 혹시 그 오픈톡 외에 지금 이 현장에서 희망하시는 또 다른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아, 네, 그 생각할 시간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오늘은 일단 안내만 우선 드리고요. 손들기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연락을 같이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고,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있는 손들기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에 한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제가 혹시 설명을 너무 똑부러지게 잘했나요? 이렇게 엄청 네 소리 들려? 없습니다. 네 소리 들린다고. 네, 혹시 추가로 나중에 차후에라도 질문 있으시면 네트워크망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그에 따른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 요거 질문자가 있으세요. 또몇 번에 학습 종료 버튼 안 눌러도 수업에 100%가 되어 있으면 들어진 건가요? 네, 들어진 거세요. 학습 완료되었고요. 파란색 안에 그 V 표시, 체크 표시 되어 있으면 학습 완료된 걸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시스템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료 버튼을 좀 눌러주시는 게 좀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음. 네, 오늘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네, 따로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릴 거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가지고 참석해 주셨어요. 주말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많은 소통까지 하게 돼서 좀 감사드리고요. 오늘 댓글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은 꼭 자신이 당첨되었는지 카페밴드 오픈톡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수요일까지 네, 저희가 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꼭 본인 확인하시고 네. 저 이 아래에 있는 명언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이라서 네, 한번 기재를 해봤는데요. 나는 폭풍이 두렵지 않다. 나의 배로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헬런 켈러가 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 그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더 이상 좀 공부나 시험이 두렵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려는 그 길이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좀 다할 예정이고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립니다. 네, 한 가지는 조금 TMI이긴 한데 저희 학과만 저희 학교에서 유일하게 지금 탈락자가 있으셨어요. 다들 미달이셨는데 입학자가 미달이었는데 저희 학과만 조금 탈락자가 있으셔서 굉장한 경쟁을 조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신 분들이라는 거를 좀 TMI로 알려드리고요.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리고 제5대 학생회를 대표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